샬롬, 안녕하십니까? 오픈 바이블 TV 전상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사 중에서 하스몬 왕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스몬 왕조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 시간까지를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먼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까? 창조, 족장, 애굽, 광야, 정복, 사사, 통일, 분열, 포로, 귀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창족의 광정사 통분포기, 다시 한번 창족의 광정사 통분포기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기는 어떠했죠? 페헬하롬, 다시 말해 페르시아, 헬라, 하스몬, 로마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페르시아, 헬라, 하스몬, 로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후의 신학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사현, 예수시대, 사도시대, 그리고 사도 후 교회시대가 되겠습니다. 현대 교회시대죠. 이렇게 시대의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간기 중에서도 하스몬 왕조, 유대민족의 하스몬 왕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존속 기간은 기원전 BC 140년경부터 37년경까지 되겠습니다. 왕조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스모나임이라고 하고요. 라틴어로 하스모니안이라고 불리우죠. 이 왕조의 설립 배경은 어떠했습니까? 본 왕조의 스토리는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에서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서의 외경, 마카베오 상권과 하권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왕의 계보를 하스몬 왕조의 왕 계보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에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 반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따디아스였습니다. 마따디아스 제사장이었죠. 마따디아 혹은 마따디아스였습니다. 그의 제사장의 셀루쿠스 왕조에 대한 반란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마따디아스의 아들은 5아들이 있었는데요. 연결이 됩니다. 요한, 두 번째 시몬 마카비, 세 번째 아들 유다 마카비, 네 번째 엘르아살, 5번째는 요나단 아푸스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아들 시몬 마카비 때 드디어 유대가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게 되죠. 이 시몬의 아들이 누구로 연계됩니까? 요한 힐카누스 1세입니다. 요한 힐카누스 1세고요. 요한 힐카누스 1세에서 다시 연결되기를 세 아들이 낳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 두 번째가 알렉산더 야네우스, 세 번째 아들이 안티고누스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에게로 승계가 되죠. 아리스토블루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그의 아내 살로메와 연을 맺게 되는데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연결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은 힐카누스 2세, 두 번째 아들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되겠습니다. 힐카누스는 알렉산드라라는 딸 한 명을 낳죠. 외동딸.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는 아들 둘을 낳습니다. 알렉산더와 둘째 아들이 안티고누스 2세 마타디아스였습니다. 마타디아스.
이 계보는 다시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첫 번째 아들 힐카누스의 딸 알렉산드라와 두 번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첫 번째 아들 알렉산더가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리스토블루스 3세고요. 딸이 미리암네입니다. 미리암네. 이렇게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위 하스몬 왕조의 계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계보를 좀 더 자세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로 올라가면 마타디아스죠. 마타디아스 BC 167년에 반란을 시작합니다. 그는 유대인 1대 저항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원로 제사장이었고요. 아들 5을 두었지요. 그는 헬라 제국의 특히 셀루쿠스 왕조의 그 강압, 유대 강압에 맞서서 일어납니다. 그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방인의 제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이방인의 제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선언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바로 그때가 BC 167년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마카비 혁명이. 이에 유대 사회가 동조를 했고 대동단결하여 다 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25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마타디아스의 이 반란은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그 세 번째 아들 유다 마카비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유다 마카비, 유대인 2대 저항 지도자였죠. 유다 마카비가 아버지의 혁명을 이어받았고 그는 전투를 잘해서 셀루쿠스 왕조에 맞서서 연속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하죠. 그리고 이방 제단을 부숴엎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리는 것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소위 하누카, 히브리어로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는 얼마 후 셀루쿠스 왕조와 또 다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소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혁명이 계속되었지요. 마타디아스로부터 시작된 이 혁명이 아들들에게 연결됐고 시몬이에서 비로소 독립을 승인받게 되는데 소위 167년부터 142년까지 25년간 마카비 혁명이 진행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 마카비에서 누구로 연결됩니까? 다섯 번째 아들 요나단 아푸스에게로 연결됩니다. 요나단 아푸스. 유대인 제3대 저항 지도자였죠. 이는 형에 이어서 왕조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 셀루쿠스 왕조의 권력 투쟁으로 셀루쿠스 왕조가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요나단에게 서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죠. 이 상황에서 요나단은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소위 신정국가였습니다. 요나단은 재정일치를 달성했지요. 곧 제사와 정치, 재정일치를 달성했습니다. 장악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얼마 가지 못했지요. 요나단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혁명이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그의 형 시몬 마카비, 마타디아스의 둘째 아들 시몬 마카비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시몬 마카비가 왕제에 오르고 정치를 잘 펴서 셀루쿠스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드디어 민족 독립을 승인받게 됩니다. 독립만세죠. 소위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스몬이라는 마카비 가문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시몬 마카비는 BC 135년에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에게로 연결됩니다. 134년부터 104년까지죠. 소위 하스모니안 왕조의 2대 왕입니다. 1대 왕은 시몬이었고
그의 아버지 2대 왕은 이제 요한 힐카누스입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시몬의 아들이었고 정복전쟁으로 유대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도 BC 104년에 암살되고 맙니다. 바로 이때 헬라의 셀쿠스 왕조가 해체되게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로 이어졌던 혁명은 왕조는 누구에게로 다시 연결됩니까? 힐카누스의 아들들에게 연결되는데 첫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두 번째는 알렉산더 얀네우스, 세 번째 아들은 안티고누스였습니다.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예, 아리스토블루스 1세죠. 그가 3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BC 104년부터 103년까지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끌게 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된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 둘째 아들 알렉산더 얀네우스였습니다. 왕과 대사량직을 이어받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토를 대부분 확장하게 되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영토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 사회에는 소위 두 파가 나오는데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파는 유대 정통을 고수한 정통파, 유대 정통파죠. 그리고 사두개파는 헬라파의 영향을 받은 소위 헬라 귀족과 결탁한 귀족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파는 유대 정통파였고 사두개파는 헬라와 결탁한 유대 귀족파였습니다. 이 왕의 계보는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BC 74년에 소위 두 번째 아들 얀네우스가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들이 없었기에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들에게 연결됩니다.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죠.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대가 혼란스러운데요. 첫 번째 아들 힐카누스로 넘어가기 전에 얀네우스가 죽었죠. 얀네우스가 74년에 죽고 바로 힐카누스에게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이었던 살로메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리스토블루스의 부인 살로메가 여왕으로서 왕위를 승계받게 되죠. 76년부터 67년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여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의 장남 힐카누스 2세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죽게 되죠. 두 아들이 드디어 왕위 쟁탈전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 힐카누스 2세, 두 번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됩니다. 살로메가 5대 왕이었고요. 첫 번째 아들 힐카누스가 6대 왕으로 바톤을 받았는데 바로 아리스토블루스가 그 다음에 왕위를 쟁취하죠. 아리스토블루스가 6대 왕 그리고 7대 왕 67년에서 63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위 두 아들이 왕위 다툼을 하는데 힐카누스 2세가 동생에게 져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나바테아 왕국으로 도망갑니다. 바로 이때 힐카누스 2세의 참모였던 안티파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안티파터는 에돔족이었죠. 권력력이 컸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으로 피신했던 힐카누스가 돌아오지요. 돌아와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아리스토블루스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왕위를 쟁취하죠. 그것이 8대 왕이 됩니다. 6대, 7대, 8대. 형, 동생, 형으로 다시 넘어왔던 것이죠. 이때 드디어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헬라 제국의 셀쿠스 왕조를 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시리아의 다카스커스를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유대의 두 형제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이 두 형제가 서로 각각 폼페우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폼페우스요, 폼페우스요.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스모니안 왕조의 운명이 바로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폼페우스는 힐카누스가 아닌 두 번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손을 들어주죠.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는 자기만의 성 알렉산드리움이라는 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폼페우스가 듣게 되죠. 폼페우스 장군은 예루살렘으로 즉각 쳐들어옵니다. 바로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만 것이죠. 이때가 바로
BC 63년이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약 80년 동안 지속되었던 유대 민족의 독립, 하스몬 왕조가 끝을 맺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는 몰락하게 된 거죠.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은 다시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돌이켜보면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할 때까지 나라 없는 세월을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하스몬으로 돌아가면 힐카누스 2세 신하 안티파터가 나오는데요. 안티파터. 여기 힐카누스가 있죠. 힐카누스 2세의 신하 안티파터가 로마에 아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부상하게 되죠. 뜨게 되죠. 그때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이 있는데 그 헤롯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냐? 알렉산더의 딸 미리암네와 결혼하게 됩니다. 미리암네와 결혼하고 로마로부터 유대의 분봉왕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이때가 바로 BC 37년입니다. BC 37년에 로마의 분봉왕이 되죠. 완전히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속국이 된 거죠. 그리고 로마의 분봉왕으로 헤롯이 37년부터 BC 4년. BC 4년은 어떤 해입니까? 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신 연도입니다. BC 4년까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헤롯 대왕이 분봉왕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게 됐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스모니안 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마타디아스에서 둘째 아들 시몬 마카비로 연결됐고요. 그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그리고 요한 힐카누스에서 첫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에서 그의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서 누구로 연결됐습니까? 예, 그의 첫째 아들 알렉산더에게로 연결됐고, 알렉산더에서는 아리스토블루스 3세에게로 연결이 되죠. 여기에 10번째 왕이라 되어 있는데 그도 역시 암살이 됐었습니다. 그 10번째 왕까지는 가지 않았죠. 이거는 명분적 왕이었습니다. 그냥 존재만 했던 것이죠. 아무런 권세를 행사할 수 없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살펴봤습니다.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 아래에 있었던 유대민족이 독립을 했었죠. 약 80년 동안 독립하고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을 이뤘지만 80년 만에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던 이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간기 하스모니안 왕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시간이 나는 대로 듣고 또 들어서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저희 강의가 작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